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업은 바로 스트라이커입니다. 관절 수술 로봇 시장의 뭐랄까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과연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 이게 핵심 질문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투자자의 눈으로 스트라이커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고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할지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로봇 수술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런 복잡한 복부 수술,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휘어잡고 있는 그 시장 말이죠. 스트라이커의 진짜 무대는 거기가 아닙니다. 바로 뼈와 관절, 그러니까 이 경조직, 정형외과 분야예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스트라이커는 그냥 잘하는 선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제왕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라이커는 대체 어떻게 지금의 이 거대한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역사를 따라가 보면요, 아주 결정적인 두 개의 순간이 있습니다. 시작은 1941년 한 의사 선생님의 발명품이었어요. 아주 혁신적인 병원 침대였죠. 그렇게 혁신으로 시작한 회사가 아주 영리하게 M&A를 통해서 몸집을 불려나갑니다. 특히 1998년에 하우메디카를 인수하면서 단숨에 글로벌 플레이어가 됐고요. 그리고 2013년 바로 이 마코 서지컬 인수. 이게 정말 오늘날의 스트라이커를 만든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마코 인수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까지 불리는지 그 구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스트라이커의 돈 버는 방식, 그 핵심입니다. 바로 면도기와 면도날 모델인데요. 자, 먼저 병원에다가 비싼 마코 로봇, 즉 면도기를 파는 거죠. 일단 한번 설치하면 그 다음부터가 진짜입니다. 그 로봇으로 수술할 때마다 꼭 필요한 전용 임플란트나 소모품들, 바로 면도날을 계속해서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한 대 팔고 끝이 아니라 아주 꾸준하게, 그것도 마진 높은 수익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정말 영리한 구조인 거죠. 근데 이 로봇 한 대 가격이 무려 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10억이 훌쩍 넘죠. 병원 입장에선 어마어마한 투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스트라이커의 마코를 들여놓으면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꾸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이게 바로 강력한 진입장벽, 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커의 사업 구조를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엔진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형태예요. 한쪽에는 마코 로봇과 임플란트 사업, 이게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성장 엔진이고요. 다른 한쪽에는 병원 침대나 수술 도구 같은 전통적인 사업부, 여기가 바로 안정적으로 현금을 계속 만들어주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죠. 정말 균형에 잘 잡혀 있죠. 자, 지금까지 스트라이커가 어떤 회사인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왜 이 회사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 강세론의 근거들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말이 필요 없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 미국 로봇 무릎 수술 시장의 60%를 스트라이커의 마코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수준을 넘어서 이 분야의 표준, 기준이 마코가 됐다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마코에 익숙해지고 병원들도 마코를 기본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강세론을 뒷받침하는 네 가지 기둥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시대의 흐름이 스트라이커를 돕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 이건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잖아요. 관절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둘째, 아까 말씀드린 면도기 면도날 모델, 이건 정말 강력한 경제적 해자입니다. 경쟁사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별로 없어요. 셋째, 경기를 잘 안 탑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아픈 무릎 수술을 계속 미룰 순 없잖아요. 필수 의료 서비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M&A를 정말 잘합니다. 과거의 성공 사례들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없겠죠. 이렇게 좋아 보이는 스트라이커에게도 그림자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트라이커는 역사상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 정형외과 로봇 시장은요, 사실상 스트라이커의 동무되었습니다. 거의 무주공산이었죠. 하지만 파티는 끝났습니다. 드디어 경쟁자들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전부 다 한가닥하는 거물들이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머바이오멧, 존슨앤존슨, 스미스앤드네퓨, 정형외과 분야에서는 스트라이커만큼이나 이름 있는 전통의 강자들이에요. 이 회사들이 전부 다 자체 로봇 시스템을 들고 나와서 마코의 아성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그야말로 로봇 전쟁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럼 약세론의 핵심 근거는 뭘까요? 이것도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이 로봇 전쟁. 경쟁이 치열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 경쟁이 붙겠죠. 그럼 마진이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병원들도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다는 점. 경기가 둔화되면 비싼 로봇 사는 걸 다음으로 미룰 수 있겠죠. 셋째,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급하지 않은 수술이라면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럼 임플란트 매출이 줄어들겠죠. 마지막으로 정부나 보험사들이 계속해서 의료비를 깎으려고 한다는 점, 이것도 꾸준한 압박 요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강세론과 약세론을 종합해보면요. 우리가 내려야 할 투자 결정은 딱 하나의 핵심적인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투자의 핵심 논쟁은 바로 이겁니다. 강세론자들은 스트라이커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에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반면에 약세론자들은 이제 시장은 너무 복잡해졌고 여기서 벌어질 격렬한 가격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최종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스트라이커가 가진 이 강력한 경제적 해자와 브랜드 파워가 앞으로 닥쳐올 이 거센 로봇 전쟁의 파도를 이겨내고 지금과 같은 높은 수익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스트라이커 투자의 성패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